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이춘재가 범인이란 것을 알고 시작한 사건이에요. 그 이춘재가 범인이란 것은 이춘재가 부정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의미 없어요. 이춘재는 처벌받지 않아요. 어차피 다른 건으로 이미 처벌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프로파일러의 면담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춘재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국가수나 아니면은 경찰이 심각한 잘못을 했어요. 김현정 양 시체를 그냥 갖다 버린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고문당해서 고통받은 사람 이루 말할 수도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시사회는 그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잖아요. 그 국가수가 잘못한 거잖아요. 국가수가 사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눈치고 넘어갔죠. 그게 8차 사건이잖아요. 9차 사건의 김현정 양 사건은 시체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놈들이 시체를 빼돌려 갖고 어딘데 어떻게 오는지 얘기도 하지 않아요. 이춘재 화정선 회사 사건은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거를 묻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했냐면은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남부청에 있는 프로파일러 애들이 가서 무슨 여자 프로파일러가 했던 이춘재가 손을 만지자고 했다는 등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거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화성연쇄살인 이춘재 사건은 이춘재가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때 왜 잡을 수 있음에도 못 잡았거나 아니면은 왜 국가수나 그 경찰 놈들이 그거를 조작을 했는가? 왜 그리고 9차 사건은 지금 그렇게 엉망이 됐는가? 그리고 아직도 그 범인들은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못하지만 있고 사실 핵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춘재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이미 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해. 소위 말하는 프로파일러들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물론 프로파일러들도 어쩔 수 없어 명령이니까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러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건 그거예요. 범죄자의 상당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그들의 PCLR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PCLR 점수가 법정에서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심신미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판사들은 안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프로파일은 범죄 분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범죄 분석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사건 초기부터 분석을 하거나 사건 이후에도 분석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것이 사건 수사나 교정 교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보고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사이코패스 점수가 몇이야? 사이코패스 맞아? 아니야? 라는 걸로만 우리고 나선 끝나는 거예요. 되게 웃긴 사건이 이은혜 사건이잖아요. 이은혜 사건 때 사실 이은혜는 프로파일러들이 면담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이 사건은 1차 사건에서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했을 때 이은혜는 자기 남편을 죽인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송치액을 아니까 인천지검의 여자 검사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것이 하겠다에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검사들이 이걸 사건화 시키겠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PCLR 점수가 나올 수도 없고 흔히 말하는 프로파일러 개입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 법정에 가서 이은혜가 사이코패스. 근데 이은혜 변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검사해봤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소위 말하면 개쪽을 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뭐냐 이 말이에요. 이은혜 그럼 사이코패스 맞아요?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엉망이 된 거죠. 인천지검의 목표가 뭡니까?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이 입증되느냐의 문제였어요. 그건 인천지검 검사들이 우리가 이거를 판례를 만들겠다고 대놓고 작정하고 달려들었어요.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어요.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코패스 이런 게 막 개입하다 보니까 재판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제대로 입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게 그거예요. 제대로 된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일부 어떤 사람들이나 아니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요것만 하고 실제로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많은 걸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청조 사건이 났을 때 허둥지둥되죠. 그리고 비슷한 사기 사건이나 이런 거 났을 때 다 허둥지둥돼요. 초기에 다 놓쳐버려요. 범죄를 분석해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지침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범죄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4년 걸렸습니다. 왜 4년이 걸렸습니까? 초기에 이 각각의 사건이 이 N번방 사건이 몰랐어요. 그럼 각각의 사건을 프로파일링을 해서
이거는 큰 사건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걸, 그런 시스템적인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N번방 사건은 현장이 없잖아요. 사기 사건은 현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스크리닝을 해보면 이상한 사기꾼들 조직이 있는데 얘가 여기 왔다 이거는 하나의 조직이네? 보이스피싱? 이게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전문가들의 선제적 대응력을 올려야 된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뽑아놓고 두고도 그냥 저 푹푹 썩는 냄새밖에 안 나요. 쓰질 않으니까. 근데 그거를 경찰서장이나 과장들이 뺏기기 싫어해요. 능력도 없으면서 성과가 되니까 뺏기기 싫어요. 형사과장, 수사과장들, 요 핵심 부서를 주요한 인맥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통정리만 해줘도 지금의 사기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되게 웃긴 거는 현장에 있는 경찰 애들이 또 똘똘한 애들 많아요. 근데 이거를 시스테믹하게 엮어주지를 못하니까 지가 혼자에다가 엎어지고 지금 엎어지는 거예요. 초창기에 원래 프로파일러들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많이 투입이 됐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 프로파일러라고 하면, 미국의 프로파일러라고 하면은 거꾸로죠. 현장에서 최소한 형사 경력이 5년에서 아무리 못해도 5년부터 10년까지 한 형사, 강력 형사들 중에서 나름 가능성과 또는 학위나 이런 심리학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을 다시 채용해서 재교육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프로파일러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거죠. 실패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사람이 없었고, 그게 오죽했으면은 사실 외부로부터 수혈된 거잖아요. 사회학, 범죄학, 범죄사회학, 범죄심리학의 석박사 학위들을 외부로부터 수혈을 한 거죠. 그런 건 무슨 문제가 되냐면 현장에 사건 경험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건 현장에 많이 경험을 시켰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알량한 형사들의 기득권 의식 때문에 현장에 들어가는 것도 많이 충돌이 일어났었어요. 못 들어오게 하고 멱살잡이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엉망이었었죠. 어떤 경우는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막 갖은 수를 쓰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빌기도 하고 엉망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초기에는 뭐든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1, 2년, 2, 3년, 3, 4년 지나면서 서서히 프로파일러들을 지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초기에 그렇게 좀 하려고 했던 경우도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초기 현장으로부터 이제 밀려나서 일종의 백업 부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건으로부터 소외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면서 분위기도 바뀌니까 그냥 꺼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이제는 행사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큰 사건이 터지면은 나와서 기자회견할 때 무슨 위에서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 어떤 사건, 아주 큰 사건으로 네이밍이 되는, 그래서 이제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이코패스 사건이 아니에요. 경찰 수뇌부나 아니면은 이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이 대단히 뭔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사건이 되게 커야 되는 거예요. 뭔가 크고 막 요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러 데려다가 기자회견도 시키고 앞에서 하기도 하고, 막 절대 프로파일러들은 노출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때부터 이제 소위 방송에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그냥 사이코패스 사건이 되는 거고, 그거 뒤치다거리를 현장 프로파일러들이 많이 하게 된 거죠. 처음에 들어갔던 일기들은 주로 그랬죠. 근데 그 뒤로는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아예 그냥 요청받은 사건 정도도 하는데 요청 안 하거든요.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언론이 관심을 가져서 정의정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거죠. 좀 이상해. 이게 되게 잔혹해. 그러면 형사들이 다 수사 다 해놓고 나중에 송치되기 하루 전에 면담해갖고, 야, 이거 사이코패스 맞지? 해서 그래야지 얘네들이 수사한 게 뽀다구가 나죠. 계속 이게 반복되어 오는 거예요. 고의정도 마찬가지죠. 잔혹범죄들을 했는데 이미 답은 나와 있어. 지방경찰청이든 수사본부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니네들은 PCLR 점수 몇 점만 얘기해주면 돼. 근데 그것도 또 결과가 안 나오면 그냥 튕겨버리는 거죠. 뭐라고 하나? 좌절했죠, 좌절. 뭔가 업무 매뉴얼이든 뭔가 이걸 할 수 있는 걸 마련해 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화, 일기들, 리기들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맨 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갔는데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뭘 알아서 해? 우리가 그냥 알아서 형사들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 뒤에 그러면 프로파일러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없네. 그러니까 명목의 프로파일러는 있어요. 각각의 프로파일러들이 자기들이 한 건 진짜 많아. 근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채용된 것이 2004, 5년. 그러니까 저랑 같이 했던 김복준 교수님이라고 지금 여러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시는 형사과장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게 정확히 말하면 범죄 분석 요원들을 결제하셨죠. 그분이 처음 결제했을 때가 40명, 2005년도에 16명 1기, 2006년도에 14명 2기, 2007년도에 10명. 그래서 40명을 채용하는 거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자 라고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뒤에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없었어요. 아예 채용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채용했다 하더라도 한두 명. 박근혜 정권 때는 오히려 경찰을 국영수 과목을 중심으로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경찰은 굳이 공부할 필요 없고 머리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사실은 2014년, 15년까지만 해도 실제로 새로 채용되거나 그런 경우는 한두 명, 서너 명, 많아야 4명이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었고 최근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파일러를 꾸준히 채용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채용된 40명을 계속적으로 그냥 쓰고 그냥 그렇게 왔던 거죠. 지금 실제로 활동하는 프로파일러들하고 하는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19명도 안 됩니다. 18명 정도? 정치적인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재미삼아서 이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의 프로파일러들이 많이 밀려났습니다. 그 이유가 정보나 보안과 경비 같은 이런 거죠. 경찰은 머리 쓰지 말고 몸 쓰란 얘기예요. 그냥 가서 그 시위 있으면 맞고 두들겨 맞고, 지금 정부에서도 수사를 왜 해? 거리에 나가서 순찰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게 사실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진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특히 여러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정반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검사 출신, 경찰 출신, 지금 뉴욕시장도 경찰 출신이죠. 그리고 지방검사 출신들의 주지사나 시장들이 많습니다. 이제 강력한 정의 실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강력한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거리만 깨끗하게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범인들은 풍선 효과로 인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형태를 우리 시민들이나 시청자들이 꼭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좀 불편하지만 가져온 거죠.